눈이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 눈이 왜 아플까라고 하면 외부에서 뭔가 눈에 들어왔으니까 아프게 된 거죠. 뭔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잘못된 것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능노다. 그러니까 원인을 꼭 체크해야 돼. 기능노는 외부적 요인이에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상산성이 파괴됐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능론적 관점이고, 갈등론적 관점은 반드시 내부의 갈등이에요. 반드시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사회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사회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변동을 그다지 좋지 않은 관점으로 보는 거고,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 변동이라는 것을 좀 긍정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진화론 순환론이 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챕터 15에서 몇 문장? 3문제가 나온다. 3문제. 챕터 15에 3문제가 나오는데, 하나가 진화론, 순환론이냐 기능론, 갈등력 구분하는 것 중에 3문제가 나오고, 또 한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운동이에요. 사회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또 2023년도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 계속 출제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표자료 분석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표자료가 4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표자료를 갖다 4문제를 내지 마시오 라고 하는 교육부 방침이에요. 그래서 표자료 문제가 3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사회운동은 자주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됐어. 왜 예상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롭게 들어간 개념이거든요. 새롭게 들어간 개념이 사회운동이거든. 교과서에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기출문항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23년도부터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사회운동하고 뭘 조심해서 보느냐라고 하면 집합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라. 자, 사회운동과 집합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2명 이상이 해야 돼요. 2명 이상이 해야 됩니다. 2명 이상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절대로 일시적이면 안 됩니다. 2명 이상이면서 지속적으로 포인트야. 2명 이상이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회운동이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의미는 다수의 사람이, 거기 나왔지, 다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운동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지속적이라는 단어에다 꼭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2명 이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라는 단어에다 반드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냐? 이 집합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2명 이상이지만은 이 집합행동은 일시적이거든. 집합행동은 일시적이거든. 일시적이다 보니까 조직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즉흥적이야. 조직적인 측면이 약해요. 목표는 있느냐? 이 목표는 있어요. 목표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지속성은 떨어지게 된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또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회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함정에 조심해야 될 것 자체가, 사회운동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옵니다 라는 이런 성질가 하나는 의외로 낚일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것이지,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운동하면 당연히 사회의 변화 아니야? 사회운동 이꼴 사회변화, 사회운동 이꼴 사회변화, 사회운동 사회변화, 이런 식으로 등치화시켜서 공부를 하다가는 큰일 난다, 낚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세요. 사회운동의 유형 4가지가 있어요. 자, 사회운동의 모형이 개혁적인 게 있어요. 개혁적인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개혁적 사회운동이 가장 일반적인 사회운동인데,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사회 질서에는 만족하지만 개혁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분의 점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사회운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개혁적 사회운동과 달리 급진적인 것은 혁명적 사회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혁명적 사회운동은 사회 질서를 갖다가 사회 질서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사회 질서의 전면적 변화를 갖다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혁명적 사회운동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데 예시로 나오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4.19 혁명, 예시로 나오는 거는 프랑스 혁명. 4.19 혁명, 프랑스 혁명처럼 이런 식으로 혁명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혁명적 사회운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복고적 사회운동과, 하나가 복고적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복고적 사회운동은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고적 사회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 적어놨죠. 신나치즘입니다. 이 미친 겁니다. 신나치즘. 유럽에서는요, 나치를 갖다가 칭찬한다니 나치를 숭배하거나 숭상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면 유럽들에서 퇴출입니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뭐 어디 가서 독일 나치식의 표현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절대로 유럽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는 신나치주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새로운 신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운동이 신나치주의 운동. 독일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묻지마 테러를 한다든지 아시아인을 혐오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나치주의 복고적입니다. 예전에 고려대학교 모 명예 교수가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뭐를 글을 썼냐면 일본어로 일본 잡지에 글을 썼는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한 것은 신의 축복이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미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신의 축복이었느냐라고 하면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근대화를 갖다가 쉽게 이뤄낼 수 있었고 경제 발전을 갖다가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일제시대의 강점기를 갖다가 부러워하는 듯한 그런 걸 갖다가 일본어로 일본 신문에다가 일본 그 잡지에다가 기고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국고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다수가 그랬다면 국고적 사회운동이 될 수 있었으나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동아일보가 고려대학교 재단하고 같은 재단이거든요.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뭐라고 썼느냐라고 하면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가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까 망령이 났나 보다라고 하면서 사설에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말이 옛 말이 왜 이렇게 깊이 뼈에 사무치는가라고 하는 글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참 그 사실 갖다가 논란이 되고 그 말이 따사합니다. 맞는 말이다. 늙어서 제대로 말 못할 바에 잘 죽어라. 일제 식민지를 갖다가 부러워하는 이런 망언, 그것도 고려대 명예교수가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될 수 없죠.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존경받던 교수였거든. 요즘에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자, 근데 이것도 이 세계를 내가 왜 한국으로 적었는지 알아요? 이 세계가 변화를 갖다 추구하는 거야. 그렇죠. 개혁적 사회운동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자는 거고, 혁명적 사회운동은 급진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복고적인 사회운동도 옛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변화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 건 항상은 아니라서. 왜?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 있거든.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 있거든. 보수적 사회운동은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적 사회운동은 뭡니까? 라고 하면 향상을 갖다가 유지하자. 그래서 사회운동이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 사회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례로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위정척사운동의 사례가 딱 나옵니다. 시험에는 기출문항도 보고 딴 데 다 봐도 보수적 사회운동의 성향은 위정척사운동 딱 하나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인 이상이면서 지속적이라고 했어요. 조직적이고 목표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제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글을 잘 읽어줘야 돼요. 자, 사례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할 겁니다. 사례 첫 번째.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을 펼치는 여성 운동가들 중 여성 운동가들 중 갑은 여성의 참정권 확대를 외치면서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였다. 여성 참정 활동 운동을 일으키던 그 여성단체 갑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였다. 학대를 주장하면서 이거를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우리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는데 정답률 20%또 떨어졌어. 사회운동이니까 아닐까? 그렇죠. 왜 아니야? 갑 혼자에서 사회운동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률이 20%였어요. 사회운동이다. 이걸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봐라. 이게 왜 사회운동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갑이라고 해서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야. 근데 이미 여성 참정권 운동은 누가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집단이 벌이고 있었던 거야. 다수가 벌이고 있었는데, 야, 다수가 여성에도 참정권을 달라, 여성들도 참정권을 달라 외쳤는데 사람들이 들어먹진 않는 기라. 참정권 확대 안 하니까 야, 누가 죽어나가야 들어주겠구나. 그래서 그 참여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내가 단식 투쟁하겠다. 그래서 누가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효과가 크겠구나. 그러니까 이 운동가들 중 한 명이 했다라고 해서 이게 사회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이 단식 투쟁은 비록 1인이 했어도 사회운동의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사회운동이 아니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좀 봐보죠. 우리가 이제 그간지 1인 회사는 사회집단이다 아니다. 1인 회사는 아니라고 했죠. 회사는 사회집단인데 혼자서 회사를 차리게 되면 1인 회사는 사회집단이 아니다. 왜? 사회집단은 2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거기에는 1인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1인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앞에서 어떤 양상으로 펼쳐졌는가를 보고 이 중에서 한 명, 1인이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회운동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1인의 운동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사례 두 번째 갑니다. 땡땡 광장에서 갑북에 땡땡 광장에서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것을 보고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여성 인권 보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사회운동일까 아닐까? 왜 사회운동이 아닐까? 그렇죠.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있던 관광객이 얘는 주체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이 땡땡 광장에서 무참히 유린되는 모습을 보고 한딱지가 나서 관광객들이 즉흥적인 다수가 모여서 집합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권 운동을 보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지만 이 시위는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 여성 인권 보호, 여성 인권 학대 등을 갖다가 외쳤지만은 마치 사회운동처럼 보이지만은
주제는 사회운동처럼 보이지만 이 사례 2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단순한 집합행동이라고 얘기한다. 최근에 잘 나옵니다. 보너스 문제로 출제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글 읽기 문제,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재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못 보고 교육청 모의고사만 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를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고3들은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반드시 우리 이투스 모의고사나 대성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등을 구해서 볼 수 있으면은 반드시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사탐, 국영수하고 여러 가지 워낙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영수는 EBS가 절대적이야. EBS가 절대적인데 사탐은 EBS가 절대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탐에서 EBS는 참고용이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이투스나 대성 모의고사를 반드시 구해서 풀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성 거랑 이투스 거랑 비교해서 풀어보게 되면 이투스 모의고사가 대성 거보다 한 7점에서 8점 정도 점수가 낮게 나올 거야. 이투스가. 왜 그러면 이투스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대성 게 잘 팔려요. 왜 잘 팔리냐? 기분이 좋거든. 그리고 대성 이투스 거 풀어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 문제 쓰레기죠. 자기가 틀리면 쓰레기죠. 얘기하거든.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쉬운 게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우리 이투스 모의고사. 어떨 때는 쌤들도 이투스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30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투스 모의고사 출제진들에게 제발 좀 이렇게 내지 마라. 애들 30분 안에 풀 수 있게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 어렵게 풀어야지 체감 난이도가 수능장에서 떨어진다. 어렵게 연습해봐야 체감 난이도가 떨어진다 라고 해서 그런 의견서 보내면 우리가 그랬죠. 계속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애들이 포기한다. 포기하고 문제를 갖다 안 풀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하고 용기도 좀 복돋아줘라 문제를 내라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투스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조금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 우리 이투스 모의고사 보면 항상 매달 모의고사 평균이 한 32점, 33점. 50점 맞는 애가 거의 없을 정도. 근데 대성급 모의고사 보면 41점, 42점. 대치동에서 같이 풀어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이게 다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1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회운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례를 봐야 되고 단체가 이 여성인권 보호 등을 외쳤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사회운동은 아니다. 그런데 100% 잘 나오는 것 자체가 스포츠 분야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집합행동입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스포츠 집합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화딱 뛰어내니까 감독 퇴진. 그래서 감독 물러가라 관중들이 모여서 외치는 거. 이거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모이는 집합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보면은 딴 것보다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차이점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집합행동과 운동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시적이냐 즉흥적이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조직적이지가 않느냐 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표는 공통점이에요. 목표다 2인 이상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집합행동에 목표가 없느냐면 집합행동도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요. 스포츠에서 감독 퇴진 운동 외치는 것도 목표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성적이 욕골아지냐? 감독 물러나라. 즉흥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사회와 관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운동이라 하지 않고 집합행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기출문제 수록해 놨는데 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뭐가 사회운동이고 뭐가 집합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각각 한 문제씩 문제가 나오니까 점검을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사회문화 반드시 20번 문제로 나옵니다. 반드시 20번 문제로 나오는 인구 부양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텐데 이 인구 부양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구 부양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구 부양비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